그런지 모르겠는데 브리스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생각보다 친절하게 돼 있어. 밑에 고무를 빼내고 이거를 탱크를 지지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어. 여기 보면 가운데 홀이 두 개가, 밑에가 두 개가 있잖아. 두 개를 여기다 끼워서 탱크를 지지할 수 있게끔. 자, 가운데 구멍 두 개에다가 이거를 이제 격자로 세워서, 세로로 세워서 밑에 지지하고, 위에는 탱크 이 구멍에 맞춰서 지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료 라인을 분리를 할 차인데, 이게 이제 연료가 탱크에서 엔진 쪽으로 내려가는 호스니까 이 초록색 클립을 살짝 잡아 당기면 빠져요. 그 상태에서 그냥 쭉 잡아 당기면 빠져요. 이렇게 보이죠? 요게 이 키가 이쪽 라인에 홀록 튀어나온 부분에 딱 물리게끔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않게 딱 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 반대쪽으로 가서 자, 이게 이제 연료 탱크 유량 게이지, 유량 게이지도 분리를 하고, 한 손으로 찾아보니까 그냥 요 부분을 눌러주면서 잡아당기면 빠져요. 걸려있는 상태니까 빼고, 이쪽에 있는 연료 익터녹스 두 개도 빼줍니다. 어우씨, 정비하기 전에 기름은 최소화 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무거우니까. 에어클리너 박스 안쪽의 상태가 이제 필터가 이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필터를 걸친 다음에 이제 이쪽 스로틀 바디로 들어가는 그런 형상이죠. 그래서 지금 얘네 같은 경우 뭐 그 에어클리너를 통해서 일단은 더러운 공기, 먼지를 다 거르죠. 수분도 걸러요. 근데 미처 거르지 못해서 들어오는 수분 같은 경우는 흡입이 안 되고 밑으로 떨어지겠죠. 여기 바닥 쪽에 물이나 수분이나 오일 같은 경우도 다 있고, 이게 공관이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남아있는 오일 같은 경우는 이 구멍을 통해 가지고 드레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드레인이 지금 브리스톤 같은 경우는 바로 요 자리에 그냥 달려 있었어요. 그래갖고 원래 이게 밖에서 뺄 수 있게끔 편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 빼려면 탱크를 들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설계를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무 호스 긴 거를 껴서 연장을 해서 이 밑으로 쭉 해가지고 이쪽에서 빼낼 수 있게끔 해놨어요. 확실히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오일 같은 경우는 타다가도 자연적으로 역류도 하고 해서 이쪽으로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빼주는 게 좋고, 이 상태에서 박스도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제 먼지가 들어가지 말게끔 뭐 종이컵 같은 거 씌워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쪽은 다 에어로 불어가지고 그냥 청소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 깨끗이 닦아내면 좋긴 한데 굳이 닦아봐야 나가서 임도 한 바퀴 타면 또 이 지경이 되기 때문에 그냥 먼지만 한번 털어내는 걸로. 자, 이게 에어클리너인데 이쪽은 안쪽 면이라 깨끗하죠. 근데 이제 설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깥쪽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필터링을 하고 이제 스로틀 바디 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는데 이쪽은 깨끗하죠. 근데 바깥쪽으로 보면 10,000km 탄 겁니다. 10,000km. 그러니까 이제 인도 같은 경우를 타는 경우는 10,000km에 한 번씩 세척을 해주는 게 좋고, 세척이나 교환을 해주는 게 좋고, 온로드 같은 경우는 한 20,000km까지 그냥 타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스도 한번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이컵이나 뭐 비닐 같은 것도 상관없어요. 이걸로 이쪽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좀 막아 놓고, 이도 마찬가지로 막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에어를 쏴서 바깥쪽에 있는 먼지만 털어낼 거예요. 이제 컴프레셔를 사용해서 털어낼 건데, 그래 봐야 이쪽은 솔직히 하나 많아. 이제 낙엽이나 이런 거가 있으면 그런 거나 그냥 흘러내리는 정도로. 저기 닦으면 뭐 깨끗해지긴 하겠지만 닦아봐야 의미도 없어요. 어차피 임도 1,000km 뭐 잠깐 한 바퀴 타고 오면 이 상태가 되니까 굳이 저거는 안 닦아도 되고, 이제 요거를 필터를 세척을 해야겠죠. 자, 이제 필터를 세척을 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스로틀 바디 자체에도 이제 먼지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때가 쌓여요. 카본도 쌓이고. 이거를 간이로 청소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연소실 클리너, 이거는 옛날부터 많이 써봤던 건데 거품식으로 스로틀 바디 청소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줘서 제가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스로틀 바디 자, 이거 같은 경우 자, 이 안에 보면 밸브가 있잖아요. 밸브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악셀을 궤도를 하면 얘가 자연적 안쪽에서 열기를 닫히고 하면서 공기 흐름량을 조정을 해요. 이쪽에다가 이거를 거품 클리너를 분사를 해요. 듬뿍 해놓으면 얘네가 흘러 내려가면서 카본 같은 걸 제거를 좀 해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해주고. 자, 이제 전용 세척액을 그냥 뿌려요. 사정없이 뿌려요. 이게 전용 세척액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뭐 이런 기름때 제거용 이런 걸로 세척제로 사용을 해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많이 뿌려 놓고 한 3분 정도 대기해 주면 이제 때가 조금씩 나가게 될 텐데, 이제 이 상황에서 부드러운 솔로 조금씩 문질러 주면 때는 다 빠져나가요. 기름때 같은 거 싹 제거해 주고, 그리고 에어클리너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 이쪽으로 통과해서 이쪽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먼지는 다 이쪽에 껴 있어요. 그래 굳이 이쪽으로 손댈 필요 없고, 이 상황에서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그냥 흐르는 물로 그냥 통감을 시켜줘도
청소는 다 돼요. 이게 자연적으로 그냥 건조시키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어차피 이제 여벌로 하나 한 세트가 더 있으면 그거 세척해놓고 말려서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오일만 발라서 바로 장착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뭐 시간에 쫓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선풍기 같은 거에서 이런 식으로 말리면 됩니다. 압축 공기 쓰면 이 표면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압축 공기는 안 쓰시는 게 제일 좋고, 자연 건조나 이렇게 선풍기 바람 아니면 히터 바람 같은 데 말리는 게 제일 좋아요. 클리너가 건조되는 건조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이에 솔트바디 바위 청소를 해주시고요. 캠프를 한번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상태로 조립되면 에어클리너 방수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얹어만 놔서 라인만 연결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캬브 클리너를 사용을 해서 청소를 할 거예요. 시동을 걸어주고, 이제 스즈키 차들은 다 있는, 대부분 있는 이제 기능인데, 뭐 클러치 어시스턴스였나? 아무튼 기아를 넣고 출발할 때 RPM의 약간의 보정을 통해서 시동 꺼짐이라든가 출발하기 용이하게끔 만드는 그 시스템이 같은 경우는 보면, 자, 이 상태에서 클러치를 잡으면 작동을 하죠. 이게 막혀 있는 상태에서 클러치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클러치를 놓으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게 고장이 난 거는, 이게 만약에 작동을 안 하는 바이크 같은 경우는 이쪽 클러치 쪽에 지금 보면
딸깍딸깍하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아까 이 지금 움직이는 이 밸브 자체가 고착이 됐거나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거고, 이 마찬가지로 클러치를 악셀을 살짝 감는 순간에도 작동을 같이 합니다. 이게 아래쪽은 악셀에 따라서 버터플라이를 궤도하는 악셀이 연결된 그 축이고, 위에 거는 스로틀 어시스트. 물론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앞쪽에도 안 보이지만 똑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냉각수 보조 탱크에 탱크를 연 김에 증류수 보충을 좀 하고, 지금 보면 좀 많이 줄긴 했어요. 증류수만 보충을 해도 됩니다. 이거는 상한선과 하한선 중간 정도까지만 위치하게끔 보충을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엄청나게 쌓여있는 먼지들, 이거는 그냥 에어로 불어서 해결될 게 아니라 날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한 번씩 털어주는 게, 솔직히 이 상태에서 임도 한번 나가면 또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주는 게 어디. 자, 이제 에어클리너가 바짝 마르면 이제 전용 필터액 자, 공기 흡입구 쪽에 한번 바르고 나서 뒤집어 보면 이게 이제 안 젖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만 한 번 더 볼 따라서만 그냥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전동이 빠르게 작업할 때만 사용을 하고, 이게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잘 뭉개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손으로 마지막으로 손으로 뭐 세게 조일 필요가 없이 손끝에만 힘주고 그냥
자, 이제 탱크를 올릴 차례인데, 탱크 같은 경우는 모든 차가 거의 다 동일한데 차 대쪽에 보면 탱크가 이렇게 들어가게끔 양쪽에 후크 같은 게 있어요. 그거 잘 맞춰서 집어넣고 나서 흔들어봐서 흔들림이 없을 때 정확하게 체결이 된 거니까 이걸 항상 확인하고 나서 집어넣고 이렇게 탱크를 끼워넣고 흔들어 보는 게 제일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래. 왼쪽은 들어갔고 이쪽은 오른쪽도 잘 들어갔네요. 아까 처음에 분리할 때 얘기했지만 요 후크가 제대로 걸리려면 아까 돌기까지 깊숙하게 들어간 후에 이게 눌러줘야 정확하게 락이 되지. 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제대로 락 집어넣지 않고 락을 걸어버리면 주행에 빠지는 형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끝까지 딱 들어가서 해결을 해주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리턴 호스랑 우버 호스. 그다음에 연료 펌프 연결해주고, 항상 조립이 끝났다고 바로 덮지 말고 무조건 확인을 먼저 한번 하는 게 나중에 혹시라도 한 가지 빼먹었을 때 다시 뜯어야 되는 불편함이 없으니까 항상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